안녕하세요, 클라드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그냥 계속 일하고 예. 그리고 뭐 커피 쪽 좋아하니까 커피 같은 것도 프로젝트성으로 클라드 셀렉션이라고 해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링크드인의 세이지에 관해서도 우리 코치님 덕분에 한 3달 정도 됐어요 썼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 세이지 팁, 코드 콜링 팁 같은 거를 쓰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커리어 멘토링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고립 청년 분들 만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퍼솔 캘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고립 청년 한 16명 정도 만나가지고 일주일 이상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세션들을 진행을 했고, 다음 주에 또 3일 정도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고립 청년 관련돼서 좀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사회적으로 또 50만 명 이상 고립 청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립, 이제 새롭게 나온 단어가 이제 고립 중년, 은둔 중년. 그래서 40세 이상은 중장년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고립 청년들이 한 20년 정도 고립되면은 고립 중장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트렌드도 있고 앞으로 이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조언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기사를 좀 아까 찾아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원래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었고 일본에서 많이 있던 건데 인터넷 세대 때 예. 이제는 AI가 생기면서 유튜브도 다 알고리즘으로 모두에게 개인화된 것이 추천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안에 갇혀서 그리고 데이터를 제가 좀 보니까 이렇게 될수록 부자들은 오프라인에서 활동, 뭐 골프나 테니스나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오히려 좀 소외된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오히려 가상세계, 그리고 우리가 봤던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그런 오큘러스 뭐 이런 것들 끼게 되면 더더욱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니까 거의 안 나가고 집에서 모든 거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지. 안 나와도 그냥 뭐 좀 이렇게 즐길 만한 것도 많고 또 이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또 뭐 온라인으로 다 소통하니까 사실은 집에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도파민이 뭐 네. 팡팡 터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래도 좀 내가 만약에 수능 뭐 한 대여섯 번 받고 혹은 뭐 한의사 뭐 이런 거 준비하다가 안 됐어. 하지만 나 열심히 했어. 그러면 이제 약간 번아웃이 오지. 그리고 친구들은 이미 다 취직해서 뭐 대기업도 간 애도 있고 경험도 했어. 그러면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 만나봤자 그냥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냥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뭐 체스면은 체스 쪽으로만 계속 보게 되고. 만약에 혹시나 부모님이 나를 조금 밥 먹여주시는 거 해줘. 부모님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다 해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고립이 돼서 고립 중년이 될 것 같긴 해요. 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고립, 뭐 은둔 이런 용어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이분들이 뭔가 잘못됐고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생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안 풀리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소득 격차도 나고 친구들은 이미 뭐 취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기면서 좀 고립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고립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클라드님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굉장히 잘 구축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영상을 고립 청년이나 뭐 고립 중년이 되신 분들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일반 분들한테 고립 청년이나 은둔 청년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목적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수십만 명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조금 나올 수 있거나 혹은 그거를 문제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로 와. 죄송합니다. 강아지 때문에 일로 와. 여기 잡고 있어야 되겠어. 강아지 키우는 것도 좋아요. 강아지 있으시면은, 없으신 분들 저도 입양했는데 강아지가 주는 효능이 엄청나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우울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무기력한 분들 네. 그리고 좀 운동 생활 많이 한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뭐 이 영상을 보고 뭐 조회수가 뭐 10명 나오든 100명 나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은둔하고 고립된 분들이 있다면 좀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무료 멘토링 줌으로라도 오프라인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줌으로라도 제가 제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뭐 고립 중년 뭐 청년 생긴 이유를 굳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나라면은 내가 만약에 내 동생이 혹은 내 친척 동생이 그렇다면 어떤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냐 생각해봤는데 저라면은 저는 원래 좀 피트니스 쪽 운동 쪽 회사도 다녔었고 지금도 운동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여기가 남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 걸으러 왔는데 좀 많이 이런 자연 속에서 걸으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막 뛰는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자연 속에서 내가 핸드폰 없이 한 30분 정도만 걸어라. 그것만으로도 이 자연 속에서 내가 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좀 되면은 그때부터는 러닝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러닝의 속도는 내가 걷는 거보다 살짝 힘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랑 대화할 정도의 속도로 뛰는 걸 존투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속도로 그냥 천천히 뛰는 거야. 누구 의식하지 말고 옆에서 날 빨리 가던지 SNS다가 나 뭐 1km 4분대 떴어 이런 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 속도로 내가 1km에 9분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그냥 거북이처럼 그렇게만 해도 저는 꽤 그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회복의 스타팅 포인트. 그러면서 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뭐 해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추천.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밖에 나오는 거가 쉽진 않지만 뭐 지금 고립된 분들 다큐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방 안에 갇혀 있는 분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집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아니면 이제 부모님 없을 때만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치.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제 마트 정도는 간대요. 그런 또 은둔이나 고립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집 안에 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나왔을 때 이제 이 자연 오늘 특히 이제 뭐 어저께 비 왔고 비 온 다음 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냄새가 이 피톤치드가 굉장히 맞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뭐 이렇게 한 명이라도 저는 조금 자기를 존중하는 친구나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다면 좀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으쌰으쌰 막 수십 명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딱 한 명 정도 그냥 편하게 나한테 막 강요하지 않고 예. 그냥 뭐 너 이거 왜 안 해? 너 왜 그러고 있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 정도 있다면은 예. 그래서 일단 나오고 가끔 나오고 또 가급적이면 혼자 말고 또 한 명 정도 좀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 클라드님이 준 것처럼 저는 뭐 강아지나 이런 어떤 애완동물 있는 것도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계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서포트 하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이제 살면서 거기서 고립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도 분명히 도움은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너무 싸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저는 활용도 하고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을 내가 잘 또 풀어가면서 어려움을 풀어가면서 이후에 또 부모님한테 또 효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생계 방식이 단순한 어떤 취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클라드님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지금 서비스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셜 미디어 많이 해. 중독돼 있고 나도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많이 쓰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걸 활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보면은 굳이 취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름 내 서비스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팔고 계좌이체로 뭐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방식의 삶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은둔 청년 중에서 나는 취업이 안 되거나 알바 하다 말고 계약직 하다 말고 그래서 지금 일 안 한 지 오래됐다 하면은 저는 자기만의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그 서비스를 판매해 보는 거 그게 뭐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I 툴 새로 나온 거 빠르게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교육하거나 그걸로 만든 어떤 프로덕트나 이런 것들을 또 셀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생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마인드셋인데 이 두 가지가 저는 솔루션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클라드님은 이제 이 마인드셋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즘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다양성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특히 한국이 워낙 몇 살에는 결혼해야 되고 몇 살에는 집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괜찮아. 근데 그런 거를 좀 버릴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된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야. 그냥 하나의 답인 거지 정답은 아니고 우리의 의견이고 그리고 고립 청년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패배자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이 누구보다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좀 다른 데서 일도 해보면서 나랑 다른 사람하고도 부딪혀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런 자연 속에 좀 걷기도 하면서 혹은 그런 도움이 되는 책 같은 거 읽으면서 좀 내가 너무 밖에서 찾기보다는 내가 나를 안에서 찾고 대신에 또 너무 안에 찾으면은 또 주화 인마가 와서 또 그 너무 철학적인 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취준생 한 6개월 해봤는데 그때 진짜 내 인생이 가장 쓰레기 같고 내가 쓸모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유가 집에만 있고 운동만 다녔는데 바깥에 가고 소통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내가 바깥에 내가 뭐 하는지 알려주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도 약간 고립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행복했냐고 하면 초반에는 좀 좋았는데 나중에는 좀 약간 불행하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자극적인 쾌락만 인터넷으로 찾게 되고 그래서 제가 자연 속에서 좀 걷는 걸 추천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 만나기도 해서 제가 아는 형도 건담 좋아하는데 건담 프라모델 도색하는 걸 돈 벌어요. 그 도색하기 귀찮은 분들은 그분한테 택배 받아가지고 용돈벌이 하다가 그분은 그게 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만의 좀 좋아하는 취미가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돌아보면은 그게 책 읽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맛집 리뷰가 될 수도 있고 먹는 거 좋아하시면 맛집 리뷰를 다니셔도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써보고 그냥 마인드맵처럼 그냥 이렇게 막 써보고 거기서 좀 내가 자주 보는 것들 내 핸드폰을 봤었을 때 내가 시간 쓰는 게 보이잖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일주일간 가장 많이 시간을 쏟은 컨텐츠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이나 패션 이런 쪽 좋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지난 일주일 보니까 다 커피더라고. 그러면 이제 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한번 내가 지난 일주일간 뭐에 시간을 많이 봤나 컨텐츠를 그런 거를 한번 인터넷이나 혹은 스마트폰 그걸 보면서 데이터를 난 이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 하시면 그쪽에서 시작을 하시면은 좀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좀 커넥션을 가지면은 조금 더 고립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옵션이지만 삶에 그거 외에 좀 또 다르게 세상에 나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금 나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저도 고립 은둔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관심을 갖고 실제 작년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에서 고립 청년 분들을 만나는 실제 교육자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할 때 핵심은 고립 청년 분들도 고립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이제 나의 행동 반경이나 기존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렇게 구축이 됐고 또 이제 생계적인 이슈도 있고 또 어떤 계약직이나 알바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오고 또 부모나 친구들은 이미 나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깨져서 굉장히 좀 단절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뭔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정적으로 또 중간에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빡센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인지하는 거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시작해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특히 생계적인 측면에서 알바나 계약직도 괜찮아요. 일단은 내가 돈을 버는 나름의 트레이닝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 라이프스타일을 좀씩 구축해 간다. 대신에 우리가 평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달하기도 어려울 뿐더니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이런 또 강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르게 하고 차별화하면은 나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해외 유학파도 아니지만 남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만의 방식으로 10년 전에 커리어 코칭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만들어서 블로그에서 외국계 취업이나 해외 취업을 돕는 그런 역할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해외 진출을 돕는 컨설팅이라든지 기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말빨도 좋아졌죠. 좋은 사람도 만났죠. 계속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이 10명이라도 10명 중에 보통 1명, 100명 중에 1명 이렇게 연락도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연락을 줄 수가 있어요. 연락을 주면 제가 30분 정도는 전화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줄 수 있는 전략은 어떠한 그 취업 말고도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의 어떤 케이스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저는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나중에 볼지라도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클라드님이 조언하신 것처럼 뭔가 나를 어떻게 보면 아끼는 거예요. 저는 클라드님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싫어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나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중요해. 예. 그 부족한 나 저도 운동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저를 보게 되는 너는 그렇게 다재다능한데 뭐 인생 재밌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글귀를 봤는데 너무 공감했어요. 그게 좀 자기계발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 장점을 부정하고 내 단점만 부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딱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대대비가 싫어하는 지적 대화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 그 팟캐스트 좋아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넓게 여러 가지를 분야를 아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열등감이 피아니스트 조성진 그런 사람처럼 하나의 분야에 깊게 파는 사람들 보면 저는 너무나 내가 허접인 것 같아서 막 진짜 인생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30 다 돼서야 넘어서야 인정을 했어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나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뭐 하나 깊게 하는 것보다는 좀 넓게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나 있는 걸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나의 특성을 좀 받아들여서 나를 긍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제 반려견 이 친구처럼 내가 얘를 사랑하듯이 타인은 사랑할 줄 아는데 대부분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한테 채찍만 해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기보다는 내가 나를 먼저 좀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어떤 책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삶의 의미를 좀 자기가 한번 정의를 해서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공통된 삶의 의미는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찍는 거고 그래서 저도 남을 돕다 보면은 자기 효용감도 높아지고 남을 도움으로써 내가 그래도 인생 살면서 뭐 돈은 좀 못 벌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삶을 살다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션을 저희가 가지고 지금 이런 걸 찍는 건데 그런 자기만의 삶의 좀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거가 다 달라요. 정답은 없어요. 저희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그거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재밌는 거 하다가 죽을래?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남들이 정한 사회가 정한 기준 말고 내가 정말 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사회 법 테두리 안에서 난 요게 제일 좋아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좀 정립을 하신 다음에 좀 살아가는 게 좀 나아지고 싶으면은 이런 코치분들한테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혹은 또 이런 유튜브나 책 볼 수도 있고 혹은 상담도 요즘에는 공짜한 데 많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거 뭐 그런 거 상담 받으면은 좋더라고. 저도 상담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고 한때 저도 인생에 이제 시험 못할 때 너무 멘탈 털려가지고 정신과 상담도 몇 번 받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었고 오히려 나한테 엄청 좋은 자양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뭐래도 좀 행동으로 옮겨 보시는 게 조그만이라도 뭐 제가 말했듯이 이 산책 걷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것만이라도 모자 쓰시고 마스크 끼고 나가면 되니까 뭐 그렇게 조그맣게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었던 인사이트는 학습은 자율성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강요를 해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율성이 없는 학습은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선택하는 삶이 저는 굉장히 멋있다.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내가 자율성을 갖고 내가 선택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어떤 레거시, 기존의 방식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발자를 하다가도 요가 강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하다가도 자기 1인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빠른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면 저는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오늘 계속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생계가 안 되면 아무리 의미를 찾아도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생계의 방식이 취업이 아니라 어떤 1인 기업이라든지 프리랜서나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자기의 길을 만들어간, 저도 그렇게 10년 전에 시작했던 것처럼 만들어가자 이렇게 좀 강조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게 생계와 그 다음에 행복, 이 두 가지 관련해서 비즈니스는 생계의 도구다. 그리고 가치는 행복의 도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생계도 안 되고 고립되다 보니까 이거 다 까먹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계 하려면 비즈니스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자기 가치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다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클라우드님도 그렇고 어디 정형화된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름 지금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 치열하게 살면서 그 균형점을 찾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촬영도 하고 또 누구한테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까 영상을 찍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가장 제가 쉽게 추천드리는 전략은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어떤 활동 내지는 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을 하세요. 그거를 뭐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뭐 블로그에 적어도 되지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일기처럼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새로운 어떤 반경의 일들을 좀 찾아보세요. 내가 하던 일, 기존의 루틴 그런 거 말고 좀 안 가봤던 길, 안 만나봤던 사람, 전화 안 해봤던 사람 이런 사람한테 좀 연락도 돌리고 저는 전화할 때 보통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를 한 뭐 7년 만에 친구한테 한다고 치면 보통 그 친구는 두 가지 정도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결혼해서 축의금 달라는 건가? 두 번째는 보험 영업을 시작해서 나한테 보험 팔려는 건가?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를 의심을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합니다. 나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번호를 보다가 너 그냥 이름 생각나서 그냥 전화했어. 그냥 전화했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얘가 그런 이유가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서 또 그 인연이 돼서 그 친구한테도 뭔가 새로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본인한테도 새로운 하나의 어떤 스파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전의 관계라도 연락해 볼 거 굉장히 추천드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뭐 이야기를 한 20분 한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인생에 뭐 정답은 없으니까 자기만의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시면 좋겠고 너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가 고립이라면 그게 어쨌든 네거티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냥 난 진짜 아무리 니들이 말한 거 생각해봐도 난 이게 좋아 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본인이 행복한 건데. 그래서 나는 저도 지금 뭐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 삶이 행복하거든요. 지금 삶보다 물론 내가 더 나게 가고 싶은 삶은 있지. 뭐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큰 집에 있고 싶고 뭐 해외에서 일하고 싶고.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지금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얘도 잘 키우고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또 일할 만한 직장이 있고 물론 그 직장도 베스트는 아니에요. 직장도 저는 뭐 사실 지금 별로여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일할 직장이 있어 돈은 벌고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좀 쓰는 편인데 그래서 감사할 거를 알고 또 너무 내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않고 내 행복을 좀 챙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나아지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은 나만의 분야가 있다면은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면은 좀 인생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고립 청년, 뭐 은둔 청년, 뭐 그렇게 제가 정의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의 이름, 뭐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준영인데 준영이라면 준영아, 괜찮아, 전혀 문제 없어.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은 길이 있어. 그리고 표준화된 어떤 길을 쫓아갈 필요 없어. 내가 만약에 뭐 고시 공부를 하다가 뭐 5년 정도 늦었어. 그러다가 고립됐어. 그래서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은 내가 고시 공부하면서 뭐 이 법률적인 거 많이 공부했으니까 뭐 리걸 팀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좀 관심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쿠버 다이빙이었어. 그럼 스쿠버 다이빙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저도 굉장히 잘하는 게 있지만 잘하는 거 이렇게 제가 잘하는 걸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뭔가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알려줘요. 돈을 뭐 받지도 않고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어차피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다르게 가라. 그리고 다르게 가려면 이미 내가 다르게 가는 방식으로 성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그냥 무조건 찾아가요. 그리고 그분들 찾아가서 진심을 전해요. 내가 지금 부족한 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배우겠다. 대신에 내가 누를 끼치지 않고 나름 성공해서 사부님처럼 좋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분들을 찾아간 다음에 한 번만 만나지 말고요. 가급적이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관계를 연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찾아갈 때마다 뭐 커피라든지 뭐 작은 선물도 괜찮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물이나 이런 것보다 그분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저는 마음으로 태도로 좀 보여주시면 그분이 분명히 노하우도 주고 맞아, 본인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대화 즐거웠고요. 자연 속에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공명하시는 분들은 우리 브라이언 코치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뭐 그런 거 받으시면 좋겠네요. 저도 많이 도움 받았어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